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쉬지 않고 공부하시라고 저희가 어떤 취창업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신편입생 학우님들께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희 마국마알이라고 하는 저희 학과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저희 특강 자료는 거기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여유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좀 앞으로도 더 활용을 해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취창업 특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 세사대 상담심리 예술치료학과에 들어와서 졸업하면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분 동안 파악하셔야 될 것들인데, 첫 번째는 내담자 호소 문제랑,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 세 번째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개입 방법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실제 면접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파악해 주시면 면접 때 좀 답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례지에 나오는 호소 문제들이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실제 청소년 문제들이랑 개입 방법이기 때문에 그 필기시험 준비를 하셨을 때 그 청소년 문제를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워낙 요즘에는 이제 최근 유형들이 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론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면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절약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자신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는 이론이나 개입 방법, 이론적 지식들을 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님들이 그 꼬리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론들을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답변하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질문 유형인데요. 보통 크게 질문을 세 가지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당. 공통 질문, 같이 들어간 사람들이랑 그 공통 질문이 한 가지고요. 사례지에 관련된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받게 되는데, 먼저 공통 질문의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로서 가치관 및 정신 자세나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청소년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고요. 사례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질문들이고, 청소년 상담사로서 전문 지식이나 수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한국산업개발원에서 제가 보고 찾은 건데, 가장 많이 3급 소지자들이 많이 취업하는 것은 초등부 상담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런 곳인데요. 근데 여기 나온 이 현황은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소지자예요. 근데 취업률 퍼센테이지가 높기는 한데 3급 자격증 소지자 같은 경우는 미취업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들도 많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좀 3급만 있다고 취득한다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많이 지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소년 상담 3급이 공무원 시험 중에서
교정직 공무원 상담 분야 특채 자격증권에 해당되는 게 있어서 많이 지원도 하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인상심리사 국가기술 자격을 1급을 이제 취득을 작년 12월 30일 날 했어요. 아주 따끈따끈하죠? 그래서 사실 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인데 좀 이 앞에 쓰는 것들은 선생님들은 좀 실패를 적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실패담을 좀 겨우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땄는데 어떻게 성공적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봐 미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매우 긴 시간 걸렸지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볼 때마다 좀 생각이 드는 게 쉬울 때도 되게 많아요. 물론 어려울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임상심리사 시험 자체 필기랑 실기를 같이 보는데 필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는 사실 기출 문제 정도 한 10개 년도만 풀면은 모두 좀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어서 이거 실기를 조금 오래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고 그 동차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는 합격을 했잖아요. 이번에 합격한 큰 요인은 뭐 어쨌든 필기를 합격을 하면 2년 동안은 이제 필기가 면제예요. 그러니까 실기를 2번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필기를 보지 않고. 근데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필기를 또 봐야 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필기가 너무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달랐었던 평소와 좀 달랐었던 공부 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들을 조금 나열했는데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수련 과정을 이제 들으시게 된다면 1년 과정이 될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꾸준히 하신다고 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저는 합격하실 거라 조금 예상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스터디입니다. 저도 이번에 스터디를 했어요. 저희 이제 동기 선생님이랑 이 1급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문제 기출을 뽑고 이제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나 암기하는 방법들을 좀 공유를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의 답변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답변, 이게 모범 답안은 있거든요. 모범 답안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공유했었던 것 같아요. 수련을 하시면 지금 스터디 그룹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제가 수업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룹을 모아드리고 뭔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팁도 드리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실기가 좀 다 손으로 쓰는 거거든요.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라 사실 우울증 환자의 특성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잖아요. 검사 시에 당연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좀. 네 번째는 자신만의 암기법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작정, 이게 어쨌든 손으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손으로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녹음을 해서 다시 재청취를 하신다거나 뭐 타자치기를 한다거나 저도 손목이 너무 아프면 그냥 타자를 쳤어요. 암기한 내용을 좀 보기 좋게 페이퍼로 좀 저는 정리를 해서 그걸로 좀 봤거든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죠. 저는 그리고 시험 한 달, 2달 전부터 하루에 2-3시간은 이렇게 좀 꾸준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알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대중적이라는 거, 이 정도면.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치자면, 자, 완벽한 심리 도구는 아니라 유용한 심리 도구긴 하다. 이렇게 저는 치고 싶어요. 예, 모든 심리 도구가 뭐 검사들이 완벽한 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내 삶에 유용하게 그거를 쓰느냐에 따른 그 유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되게 심플하고 되게 실용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MBTI는
이제 해석 시 유의할 점은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 그 성격에 대한 큰 그 부분에 되게 조그만 선호에 대한 검사라는 거. 선호에서도 그 유형에 대한 검사라는 거. 그리고 자기 탐색을 하나 돕는 그냥 유용한 검사라는 거. 이 정도로 아시면 되시고요. 이제 MBTI를 그래도 이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나름의 목적과 목표가 있겠죠. 여기서는 MBTI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고난 심리적 경향성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특히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유형 발달의 목표는 선호하는 기능은 더 발달시키고 덜 선호하는 기능은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아까 양대극에 있는 심리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MBTI 4가지 선호 지표입니다. 그 크게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외향, 그리고 내향, 그다음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이렇게 8가지의 카테고리에 이제 나의 선호하는 게 대부분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각과 직관, 이거는 인식인데 아까 제가 그 칼 융에서 인식과 밑에 판단 기능이 되게 중요한 심리적 기능이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이 MBTI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내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거를 내가 인식하는 기능, 그 정보 수집의 원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고와 감정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는 감각이랑 직관으로 하나는 사고랑 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판단해서 내 비추는 거를. 나는 감각으로 어떤 사실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인식은 그렇게 하고 판단해서 나오는 거는 어떤 분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사고로 나오고 어떤 분은 감정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단과 인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세계 대처 양식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섞여서 내가 생활에서 발현되는 거 있죠. 외부 세계의 대처 양식, 내가 일상에서 발현되는 것, 생활 양식들은 어떤 분들은 판단 쪽으로 가고 어떤 분은 인식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 융뿐만 아니라 여기 MBTI를 만드신 그 두 분도 이 2가지, 중간에 있는 이 2가지 기능, 심리적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건 일관된 내재적 심리 경향성이라 그래서 사람마다 되게 고유하고 일관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이제 짬뽕 되는 거죠. 그럼 이 4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코드가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선호도를 반영하고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도 좀 반영하는. 왜? 일관돼 있으니까. 일관되고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MBTI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 인터넷 뒤시면 선생님. 근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봐서 나는 뭐 잔다르크형 이렇게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앞에 I나 E는 이제 외향 예향이고 끝에 걸 생활 양식이 됐잖아요.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심리 기능이 아니고 중간에 거. 그러니까 제가 저 중간에 거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저기 ST 그러니까 ST, SF, NF, NT 요게 여기 녹색 바에 들어간 거 이거를 4가지를 섞어 놓은 거거든요. ST, SF, NT, NF 이렇게 나오겠죠? 크로스 되니까 이 4가지가 심리적 기능이 개인한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 따라 발현은 다르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돼서 이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가 나오면 이 앞에 거랑 뒤에 거 빼고 이 중간에 이 2가지가 나를 되게 뭔가 현상을 얘기하고 나의 선호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MBTI 뭐뭐다라고 코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지만 나한테 조금 그래도 뭐가 나한테 이게 너도 뭐 ENFP 나도 ENFP 같아? 이거 아니란 말이죠. 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